돈키호테 일부 화요일 이 시간에는요. 애써 번 내 돈 잘 키우는 방법과 함께 뭐를 어떻게 해도 돈이 모이질 않는 분들께 답답한 경제 상황을 시원하게 타파해 나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화요일마다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시는 그분 양희승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탄산음료와 같은 남자 탄산 매직 양희승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밀당하는 것 같아요. 양희승 전문가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까 저는 오늘 입추인지 처음 알았네요. 그래서 입추 매직이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저도 좀 탄산 매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 하는 마음에 방금 밀당을 한번 해봤습니다. 매직 뾰로롱. 네. 자, 그럼 오늘 어떤 매직을 보여주실 건가요? 네, 정말 참 무더운 날씨인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제 몸에 열이 더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아, 맞아요. 네, 한 열흘 정도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진 한 50대 여성이 2명의 보험 설계사분으로부터 이제 28개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더욱 황당한 것은 그동안 납입하신 보험료가 무려 2억 3천만 원이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끔찍한 뉴스들도 많고요. 네. 이해하기 힘들다 싶은 뉴스들도 많은데 이 뉴스는 진짜 화도 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왜 이렇게 무작정 보험 가입을 많이 시킨 건지도 궁금하고, 어떤 보험들에 가입을 시킨 건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제 보험을 가입하신 시점은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해마다 이제 가입 건수가 늘어나서 치매 보험, 뭐 치아 보험, 암 보험, 상해 보험, 운전자 뭐 등등 이제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은 뭐 다 가입을 하셨는데, 네. 더 저도 이제 내용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건 부분이, 한 건의 보험료가 무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종신보험도 이제 4건이나 또 가입을 하신 상태였었다는 거죠. 야,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내 사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장을 그렇죠. 다른 사람이 네.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계사분들이 보장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권유해야 되는 건데, 네.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당연히 이제 설계사분들이 우선 상담을 하면서 고객이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이제 가입을 권유할 때는 권유하기 이전에 일단 이 고객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 상품은 무엇이고, 또 보험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렇죠. 또 이분의 소득 수준, 뭐 연봉 이런 뭐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이제 재무적인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과거에 어떤 뭐 병력사항이 있었는지, 뭐 수술을 했는지, 뭐 약을 현재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또는 이분의 저축이나 투자 성향, 약간 공격적인 성향인지, 아니면 되게 보수적인 성향인지, 이런 그 비재무적인 요소까지도 충분히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이분에게 맞는 금융상품이나 보험을 이제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방금 이 사례자분의 경우에는 부부가 보험료가 무려 이제 수백만 원에 달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급기야 또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아서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고, 야. 이걸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금융권의 신용 대출까지 받은 이런 참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금융권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또 보험료를 내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네. 저가 실제로 상담해 보면 이제 뉴스에 이런 분들이 나왔지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의외로 계세요. 그래요? 계세요. 네. 이제 최근에 이 보험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어떤 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그 은행이나 증권사, 뭐 보험사 이런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관련해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자체가 워낙 또 복잡하기도 하고, 이 금융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그 판매자, 판매하는 금융회사, 그리고 이제 가입하는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모르고 가입한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입한 상품의 경위, 어떤 경로로 가입을 하셨는지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런 경위 같은 거를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혹시나 뭐 잘못된 그 설명이라든지 부당한 방법이 없었는지, 부당 권유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서 보험사나 또는 이제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해가지고 어떤 부당함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심해진 법적인 분쟁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보험 상품의 경우는 종류도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복잡하기도 하고 돈키호테 청취자분들은 이런 경우가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저희가 최근에 어떤 상담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잠깐 나눴었는데 상담을 해주는 설계사분을 잘 선택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깊이 드네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저희가 그동안은 뭐 금융 상품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상품 선택을 하기 이전에 최소한 저랑 이제 상담을 해주는 이 상담사 분이 이 분야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인지 또 어떤 자격증을 또 소지하고 있는지 뭐 요즘에는 보험협회에서 인증하는 우수 인증 설계사 이제 이런 자격 기준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꼼꼼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저도 이제 뉴스를 접하면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평소에 전문가님하고 평소 얘기를 나눠 보다 보면 오늘 이 뉴스 사례자 같은 분하고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네. 이런 얘기를 아까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아요? 네. 뭐 숫자적으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10명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과도하다고 싶을 정도의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급여가 식당에 종사하시는 종업원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뭐 교포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국내인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보통 급여가 한 200에서 250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보험료를 한 180만 원 가입하시는 분도 봤어요. 반 이상.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가입하시게 됐냐? 이거 아는 누가 언니가 또는 이모가 보험을 하는데 이거 무조건 좋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 시점에서 손을 대자고 하니 손해가 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진짜 진퇴양난인 거죠. 정리할 수도 없고 유지하기 너무 버겁고 이런 분들이 아주 극도로 좀 심한 분들 한 10명에 한두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서 그렇다면 뭐 그냥 진짜 그냥 큰 손해 봤다 하고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갈 일일 수도 있는데 물론 그래도 안 되지만 근데 이렇게 뭔가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 생계에서 너무나 빠듯하게 보험료를 내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그 정도를 버시는데 180만 원 정도를 보험료로 내고 계신다.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게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떤 경우가 있으신 거예요? 실제 예를 좀 들어주세요. 보통은 이제 뭐 실손보험 이제 국민 대표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보험도 요즘엔 다 단독으로 가입을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건은 다 가입이 대부분 되어 있으실 거고 실손보험과 뭐 암이 워낙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많이 걸리는 질병이기 때문에 암보험 또 이제 건강보험 암을 포함해서 뇌심장질환 뭐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보통 요 세 가지 정도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치매에 대한 뭐 간병에 대한 이런 또는 뭐 치아보험 또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반려견 반려묘 많이 키우다 보니까 펫보험 뭐 이런 보험들 하나하나 추가하다 보면은 이제 보험들이 점점 건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의외로 보면 이제 좀 건수 많이 가입하신 분들이 뭐 10만 원 이상의 건들이 아니라 한 2, 3만 원대 정도의 소액건을 한 가입하신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보통 뭐 10건 이상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근데 그런 분들의 보장이 그렇다고 탄탄하냐? 그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보면은 똑같은 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하고 있고 그 여러 개들이 다 보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회사별로 상품별로 또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건강보험을 준비할 때 뭐 한 건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건을 나눠서 이제 장점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가입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제로 상품별로 다 회사별로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인이 한 사람당 5건이 넘는 보험에는 절대 가입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여기에 한 2가지 정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상품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상품별로 장점을 따라서 이렇게 상품을 뭐 서칭을 하고 또 병력사항이라든지 뭐 청구 이력에 따라서 한 가지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 건 나눠서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만난 이제 돈키호테 청취자분들 중에서 한 분이 10건 이상의 가입하신 분들의 공통점 요거를 찾아보면 뭐가 어디에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 맞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가입 경로를 보면 전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텔레마케팅이라든지 뭐 제휴회사, 뭐 카드 제휴회사 이런 마케팅을 통해서 가입한 보험들이 많았는데 이런 보험들의 특징은 전화로 하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장점만을 부각할 수밖에 없고 이 상대방 그러니까 소비자의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재무적인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리고 소비자가 빨리 판단하려면 쉽게 결정하려면 금액이 쌓여야 되죠. 그래서 소액 보험료를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하다 보니까 또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속 그런 것들 반복해서 또 악순환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도 봤어요. 이게 중복 보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복 보상이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 개를 가입하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예, 그런 식으로 가입을 여러 건 하신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모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뭔가 유리한 부분을 판단을 현명하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여러 건을 가입시키는 경우들도 사실은 실제로 굉장히 많다. 지난 방송에서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다른 상품들도 많아졌잖아요. 네.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여러 건으로 나누는 것보다 한 건으로 가입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반대로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회사별 상품별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는 것이 이제 좋을 확률도 굉장히 높긴 하지만 좀 전에 이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한 상품들도 많아서 한 건으로 하는 게 더 이제 유리한 경우들이 의외로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보험 건수가 사실 또 많다 보면은 뭐 내용도 내용인데 우선 관리하는 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주소가 변경되면 뭐 저희가 방송에서 누차 얘기했던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런 특약들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주소를 기반으로 또 보장이 그렇죠. 되냐 안 되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주소 변경되면 그걸 일일이 다 바꾸셔야 되고 또 이제 보험료 납입 관련해서도 어떤 보험은 이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지고 어떤 보험은 저 또 카드에서 이체가 되고 맞아. 이렇게 중구난방이다 보면은 심지어는 뭐 납입하는 거를 깜빡해서 카드를 분실해서 다른 카드로 재발급 받으면 그 카드를 등록하지 않으면 보험 납입이 안 돼서 실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보험 가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유사시에 그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는 건데 이 보험이 또 많다 보면은 어떤 치료나 수술을 받았을 때 어느 보험에 해당이 되는 건지 이제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죠.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가입한 뭐 설계사분이 또 여러 명의 경우도 되게 많이 있어요. 맞아요. 이 보험은 또 이분. 그리고 회사가 많다 보니까 콜센터 일일이 또 전화. 보험회사 콜센터가 진짜 통화 안 되는 이로 유명한 콜센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번거로움이 있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장점을 가진 여러 상품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5건 이상은 넘지 않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네, 개인당 5건 이상은 가입하지 말자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일부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앞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주시면서 개인당 5건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는 거는 반대한다. 요거는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가입 건수가 많으면 무엇보다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고 가계에 부담이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네. 이 보험 제가 이제 최근에 2022년에 보험계약 해지의 원인과 특징에 대한 생명보험협회의 통계, 그러니까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이유와 특징 이제 이런 통계를 좀 보니까 가장 많은 32.8%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 예. 그러니까 주대님 말씀처럼 내용도 모르고 가입한 여러 건의 보험들이 결국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됐고 이게 수개월에서 수년간 납입했던 보험이 그야말로 한 순간에 이렇게 또 유지를 못해서 사라지게 되면 사실 손해는 고스란히 또 소비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열심히 납입을 했는데 이게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또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게 또 그동안에 냈던 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크실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상담하신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저도 한 뭐 2분 정도 기억이 나는데 한 분 뭐 말씀을 드리면 부부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한 10년 정도 넘게 알고 계셨던 이제 설계사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이렇게 오셔서 새로운 보험이 나왔다고 해서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다시 가입을 한 걸 한 지금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을 하신 거예요. 5인 가족인데 이제 보험료는 한 80에서 90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고 근데 이제 최근에 또 급기야 바꾸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또 어쨌든 믿고 바꿨는데
보니까 보험료가 더 오히려 늘어나 있더라. 음. 예. 그래서 이제 신뢰가 오히려 깨졌다고 하면서 상담 신청을 주셨는데 음.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일단 이분들은 설계사분을 믿고 10년 넘게 그 고액의 보험료 납입하면서 유지를 했던 건데 보험료가 한 80만 원씩 10년이면은 그것만 해도 벌써 1억이 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이상의 보험료를 냈는데 결국 이번에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시 조정을 하게 되면 지금부터 사실은 보험이 원래 거의 끝이 나고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들이 참 믿는 도끼 발등찍힌 경우로 안타깝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험의 비갱신형을 선호하는 이유가 20년 동안 내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보장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것 때문에 비갱신형을 선호하는 건데 그렇게 계속 깨고 다시 들고 깨고 다시 들고 이러면 차라리 저렴한 갱신형을 들지 뭐하러 비갱신형을 들겠습니까? 그렇죠. 네. 참 그러네요. 자 그러면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과도한 보험료다. 그럼 다른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를 보니까 그 목돈이 필요해서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했다는 분들이 28.9%로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죠. 목돈이 네. 필요한 경우들. 그렇죠. 네. 이제 최근의 보험들과 달리 한 과거 5년, 10년 전 것으로 올라가면 보험을 중도 해지했을 때 중도 해지환급금이 어느 정도 있는 물론 이제 납입 원금보다는 현저하게 좀 떨어지긴 하지만 중도 해지환급금이 경우에 따라서 뭐 수백만 원에서 뭐 1,000만 원이 넘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뭐 개인적인 사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생활비라든지 긴급자금, 뭐 은퇴자금 이런 그 목돈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 금액을 찾다 보니까 갑자기 보험에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기존 계약 해지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보험을 해지했을 때 중도 해지 환급금이 있는 상품이 대부분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해지 환급금이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걸 알게 돼서 해지하는 경우도 많았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요즘 보험들은 중도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나요? 물론 요즘에도 이와 같이 중도 해지환급금이 있는 상품들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한 5년 정도 전부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 보통 이제 시점부터 이제 보험은 20년 정도 납부를 하는데 그 납부하는 기간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고 납입이 완료되는 20년 혹은 뭐 30년 되는 시점에 뭐 납입 보험료 대비 뭐 30에서 50% 정도 그렇게 존재하는 상품들이 있는데 근데 그때 만약에 그 환급금을 찾게 되면 보험은 해지환급금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없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20-30년 뒤에 그 돈을 찾는다. 이런 뭐 물가 가치 같은 거 계산했을 때 한 3% 정도만 상승된다라고 하면은 뭐 2천만 원이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체감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런 해지환급금 보험을 뭐 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려고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 중도 해지환급금이 어설프게 있는 상품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무해지환급형 소위 이런 상품들이 기존 상품에 비해서 20-30%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그 선호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보험은 결국은 이제 비용이기 때문에 환급이 얼만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저축성 상품이라든지 뭐 투자 상품을 통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고 동일 보장일 때 최종적으로 보험료가 어떤 상품이 더 가성비가 좋은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무해지 환급형이라는 거 뭐 일단은 보험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상품이고 보험료도 어느 정도 저렴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어떤 상품이 나한테 유리한가를 좀 따져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돈 때문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분들이 누굴까를 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의 상품들이 그나마 환급금이 있었고 이런 상품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예리한 분석이신데요. 우선 목돈 마련을 위해서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도 좀 더 세부적으로 그 용처가 어딘가 이렇게 어디다 사용을 했는지 보니까 첫 번째로 고수익 투자 기회를 탐색하는 분들 어떤 이제 또 다른 어떤 뭐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투자 상품을 찾는 경우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 생활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다라는 이제 통계가 있었는데 방금 주디님 분석처럼 이제 2022년 4분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목돈이 필요해서 보험 계약을 해지하신 분들의 한 39% 정도가 놀랍게도 60대 이상의 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연령자 분들의 보험 해지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사실 우리 부모님 얘기인 거잖아요.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그렇죠. 이제 은퇴로 인해 소득은 줄어들고 건강은 또 나빠질 확률도 높아지고 뭔가 좀 씁쓸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모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담 신청을 주신 분들을 보면은 월 납입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뭐 13만 원입니다. 또는 뭐 35만 원입니다. 이렇게 만 원 단위를 알고 계신 분들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4인 가족 50에서 60만 원. 또 제가 최근 만나본 분은 심지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레인지가 너무 크죠.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면 좀 합격인데 100만 원이면 좀 이런 아닌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전문가님, 보험에 가입을 하고 해지하지 않고 잘 유지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방송에 사실 결론이라고 했을 텐데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닌데 사실 우리나라 이 보험 상품이 그 대면 채널, 그러니까 사람을 설계사분을 직접 만나서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 고유한 특성이 또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상품보다 첫 번째 상품을 선택하기 전에 보험 상담을 해줄 설계사를 신중하게 선택하셔라. 경력과 어떤 그 전문성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내가 친한 언니니까 뭐 후배니까가 아니고 이제 그게 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전문가님처럼. 네. 은근히 네 그러셨어. 소액의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을 그동안 이제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무엇보다 나에게 꼭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고 뭐 실손이나 건강보험, 운전자 이렇게 대표적인 상품들을 합해서 5건의 보험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추천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의 내용은 모르더라도 보험 가입 건별로 원 단위까지 원 단위가 아니면 뭐 1,000원 단위, 뭐 10,000원 단위라도 월 납입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납입해야 될 자녀 보험료, 남아있는 보험료 얼마인지를 꼭 메모해 두시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해주셔라. 왜냐하면 이제 보험 중에 갱신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갱신도 사실은 월 단위로 다 되거든요. 이제 어떤 상품에 따라서 시점이 그래서 맞아요. 월 단위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다한 보험 가입 건수, 가랑비에 옷 젖는다. 개인별로 5건은 넘지 말자. 네,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상품 이전에 보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전문가의 경력과 자격을 꼭 확인해 보자. 네, 감사합니다.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